항상 녹화할 테니까 녹화한 거는 뭐 오후나 밤에는 올라갈 테니까 그거 빠지면 바로 단톡방 확인해가지고 단톡방 만들어 줄 테니까 단톡방에서 올라온 거 바로바로 확인해서 그 다음날 진도 나가는데 지장 없게 공부하고 문제도 풀어보고 그러고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효진아, 아 참, 그리고 일요일날 30일로 돼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회차가 모자라가지고 5번밖에 안 나와서 그거 이번 주 일요일날 12시에 할 거예요. 12시부터 3시까지 23일로 바꿔서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그리고 효진이 뒷부분에 못 듣는 거는 영상으로 보고 나한테 그 뭐지? 그 계약 하더라도 와가지고 문제 푸는 거그 검사 받아야 된다. 영상 보고.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할 거는 함수의 연속이 끝났으면 본 수업에서도 나가겠지만 이제 드디어 뭐를 할 거냐면 그 유명한 미분이라는 걸 할 거예요. 그 미분이 뭐냐? 미분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미분의 원래 명칭이에요. 순간 변화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미분 계수다라고 부르고 이 미분 계수를 구하는 과정을 미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면 순간 변화율이 뭐냐를 알려면 변화율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고 그걸 왜 배우고 앉아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 예를 들어서 모든 물건 가격은 계속해서 오릅니다.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건의 가치는 그러니까 돈으로 따졌을 때는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물건은 여기에 있다가 여기로 가는 거는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것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30년 후에 예를 들어서 짜장면 가격을 보면은 무조건 짜장면 가격은 올라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초등학교 때 짜장면 가격이 500원이었어요. 실제로. 근데 지금 얼마예요? 한 7,000원 정도 하죠. 그쵸? 그러니까 40년 지난 다음에 가격이 그만큼 올랐단 말이야. 열 몇 배가 올랐단 말이죠. 어차피 오르는 건 마찬가지야. 이해됐어? 이 커다란 변화율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긴 기간 동안 30년 동안에 물건의 값이 여기가 밑변이 30년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뭐 500원에서 5,000원으로 갔다. 그럼 여기가 이제 10배가 된 거지. 그치? 10배의 가격이 된 거야. 그러면 이걸 따지는 거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서 시작과 끝만 따지는 거예요. 중간 과정 생략하는 거고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는. 그런데 물건 가격이라는 건 이렇게 되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미리 뭔가를 사놓으면 다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짜장면 값은 뭐 그거에 뭐 적당하진 않지만 석유 가격 예를 들어서 석유 가격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르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배운 사람은 아 그러면 오늘 휘발유를 왕창 사다 놨다가 30년 후가 되면 내가 돈을 버는 거 아니야? 그때 가면은 이 휘발유 값이 엄청 비싸졌을 테니까 그 돈을 벌까요 안 벌까요? 뭐든지 미리 사놓으면 다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물건 가격은 평균 멀리서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건 맞지만 그 사이사이를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고서 올라가요. 보통 패턴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구간도 있고 오히려 떨어진 구간도 있어요. 근데 길게 보니까 올라갔다 이러는 거지. 그러면 사람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요 기간은 짧은 기간 동안이니까 요때 사서 요때 파는 전략을 취해야 되겠죠. 좀 떨어졌을 때 얼른 사놨다가 짧은 기간 동안에 오를 때 그때 기다리지 말고 팔아치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 번 돈으로 다시 또 떨어졌을 때 사놨다가 다시 오를 때 팔고 이 사이클을 알면 그때 가서 돈을 버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이렇게
좁은 기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물건의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변화율이 인간한테 더 유용해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어차피 긴 시간 동안에 보면 그냥 오르는 건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이게 우리한테 뭔가 중요도가 별로 떨어져요. 30년이면 자기 죽을 때 다 될 거예요. 죽을 때 다 돼서 저기 뭐지? 집값이 오르면 뭐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텐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 김수현 또 아무 흥미를 못 느끼는구나. 너 돈 벌기는 힘들겠다. 어? 이 돈 버는 방법인데,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짧은 시간 동안의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긴 시간 동안에는 뭐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변화율은 어떻게 따지느냐? 아까 봤듯이 가로 길이 분의 세로 길이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변화율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수학에서 얘기하는 실제 변화율을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똑같다 이거야. 아까 석유 가격처럼. 그때 여기 어느 한 시점에서부터 어느 시점까지 크게 잡아서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잡자. 그리고 이때 Y 값을 F의 A, 이때 Y 값은 F의 B라고 잡아보자고.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평균 변화율은 긴 시간 동안이니까 이 길이분의 이 길이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B-A분의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되는 거죠? 낮은 거에서 처음 거 B-A분의 F의 B 마이너스 F의 A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길이서부터 이 길이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길이분의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거를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 이 기울기가 됩니다. 요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평균 변화율 값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요거보다는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순간 변화율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폭이 어떻게 돼요? 좁아져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뭐 기준을 A를 삼을 때도 있고 B를 삼을 때도 있지만 일단 그냥 편의상 A를 잡아볼게요. 요 A의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의 변화율을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짧아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B가 어디로 와야 돼? A 근처로 와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해서 얘가 이쪽으로 쭉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점도 그러면 따라서 내려오겠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매우 가까운 곳까지 딱 왔다 이거야. 여기까지 왔어. 여기가 새로운 B자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짧아졌죠. 근데 이거를 극단적으로 짧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B-A분의 F의 B-F의 A인 건 똑같은데 극단적으로 짧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배웠던 극한인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B가 A를 향해서 극단적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요거 배웠죠? 극한 화살표? B가 A를 향해서 무한히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시각적으로 보여주려고 좀 띄워놓은 것 뿐이지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도 않게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여기 지금 기준을 A라고 잡았으니까 얘를 A라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다. 그래서 얘를 F 프라임 A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이거를 미분계수다. 즉 F 프라임 A 순간 변화율 말고 평균 변화율 말고 이 미분계수 X값 A에서의 미분계수랑 뭐랑 같은 말이다? 순간 변화로 같은 말이에요. 이 값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낸 거예요. F 프라임 A라고 하고 수학적으로 이름 붙여준 거야. 김소영 별거 아니야 이거. 이거 뭐라고 해석한다고? X값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이걸 미분값이라고 한다고 쉽게 얘기해서. 걔가 어떻게 된다? 리미트 이게 리미트는 좀 있다.
B-A분의 F의 B 마이너스 F의 A라고 할 텐데 이 B가 A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간 상태. 그래서 여기다가 뭘 붙여준다? 리미트를 붙여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분계수 정의예요. 그러니까 극한값 계산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미분값 계산은 일종의 함수의 극한값 계산하고 똑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보통의 책을 보면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표시가 돼 있느냐? 여기 B가 A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죠. A는 가만히 있는데 B가 A한테 다가오는 거죠. 그럼 B의 값이 시시각각 변해가고 있겠죠. 점점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래서 값이 변한다, 값이 움직인다 라는 의미에서 이 B를 뭐라고 바꿔서 쓰냐면 우리가 X라고 바꿔서 씁니다. 왜 X라고 하냐? 값이 변한다는 의미에서. 변수 X.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 뭐로 바뀌어요? X로 바뀌어요. 여기가 다 X로 바뀝니다. 여기도 다 X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도 다 뭐로 바뀌어야 돼요? X로 바뀌는 거죠. B 대신에 그냥 X 값으로 바꿔 쓴 거예요. 있어 보이게 하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따라서 이 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리미트 X가 A를 향해서 갈 때 X-A분의 F의 X 마이너스 F의 A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되냐? B를 지금 멀쩡한 B를 X라고 바꿔서 썼잖아요. 그러면 X 말고 X 제곱이라고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내 맘이에요. 그냥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미트 X 제곱이 뭐 A로 갑니다. 해서 여기가 그러면 X 제곱으로 바뀌면 되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중요한 건 모두 바뀌면 돼요. 여기 글자가 이상하게 쓰였죠 오늘. X 제곱에 마이너스 FA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그쵸? 이런 식으로 B가 X로 바뀌고 B를 X로 바꾼 거나 X 제곱으로 바꾼 거나 무슨 차이가 있냐 라는 의미에서 그러면 이 식의 특징이 뭐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있는 값하고 여기 있는 값이 항상 같이 놀면 돼요. 어차피 이게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B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 멀리서 다가오는 그놈. 그거를 X로 하냐 X제곱으로 하냐. 그 다음 여기도 똑같으면 돼요. 이해됐죠? 요렇게 세 개가 같이 놀아야 되고 김소연 안 들었지? 여기 네모 얘는 주인공이죠. 가만히 있는 애. 그쵸? 얘 가만히 있는 애 그대로 똑같이 여기 있어야 되겠죠? 여기도 있어야 되겠죠? 아 식의 구조가 이런 식을 떼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갖고서 문제를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갖고. 그래서 그 문제에 해당하는 게 없나? 저기 거기 20페이지 보세요. 20페이지 2-3번 보세요. 이거를 활용한 문제가 2-3번이에요. 2-3번. 거기 보시면 fx가 다항 함수인데 f의 마이너스 2는 줬어요. 값을 3이라고 주고요. f 프라임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4다라고 이미 줬어요. 그쵸? 그럼 소연아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아 x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미분 값이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나보고 뭘 구하라고 줬냐면 이 사람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를 향해서 갈 때 fx의 제곱 마이너스 9분의 x 제곱 마이너스 4 이 값을 계산하라고 준 거야. 요 문제가 이 상관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는 주인공이 뭐예요? x가. 요 x가 누구예요? 얘예요. 이해됐죠? 얘가 어디를 향해서 가요?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를 향하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분수식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가고 있잖아. 그러면 얘를 바꿔야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바뀌겠죠. x-2하고 x 플러스 2로 바뀔 텐데
요 x 플러스 2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x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러면 b가 a를 향해서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돼? 효진이 또 너무 어려워? 갑자기? 더 쉬운 걸로 예를 들어줘? 더 쉬운 거? 그러면 요거를 이게 뒤집혀져 있으니까 좀 어려우면 쉽게 보자. 이렇게. 이걸 거꾸로 보자. 문제에서 나온 거랑 다르게. 이렇게 보자. 얘를 구하라고 한다고 쳐봐. x가 마이너스 2를 향해서 가는데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f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였어요? 이거 뒤집으면 9 이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 됐죠? 자, 이거 보세요. 이 식을 이렇게 해석해 봅시다. 여기랑 결정이 된 거잖아요. 얘가 B고 얘가 A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요 식도 요런 형태를 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 또는 이런 형태. 그렇죠? 지금 이걸 봐서는 요 형태에 해당하는 거지. A가 마이너스 2고 B는 X가 된 거고.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도 요 식을 인수분해 해봐.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란 말이야. 내 얘기는 X 빼기 마이너스 2. 이해됐어? 요게 내 눈에 뭐야? X 플러스 2로 보이겠지? 그럼 얘는 인수분해 됐어. 그러니까 나머지 X 마이너스 2는 하나 여기다가 바깥에다가 빼놔야 되겠지. 내 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F의 X 빼기 F의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야 짝이 맞는 거잖아요. 여기 X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XX AA 이해됐지? 그런데 요 F 마이너스 2가 얼마야? 3이지.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는 어떻게 보이는 거야? FX 마이너스 3으로 보이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도 인수분해 했을 때 FX 마이너스 3이 나오잖아. 합차로. 그럼 여기다가 이거 쓰고서 여기다 뭐 쓰면 돼? FX 플러스 3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식하고 이 식이 완전히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얘기한 거 이거예요. 이 스타일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 상태에서 여기가 양쪽 다 뭐가 돼 있어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갑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하면 각각의 수렴값을 계산한다며 우리 극한에서 배웠잖아. 그러면 얘 보자. 이 전체 식은 뭐하고 똑같아요? f 프라임 마이너스 2랑 같은 거잖아요. 이게 정이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근데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줬잖아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4라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4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얘도 수렴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극한의 성질에 따라서 얘가 수렴했다는 얘기는 얘 지금 어디로 갑니까? 분모? 0으로 가죠? 그 분자도 0으로 가야 이게 미분이 됐던 미분 할아버지가 됐던 수렴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F의 마이너스 2 어디로 수렴해요? 3으로 수렴하는 거죠. 여기 써 있잖아요. 얘 3으로 수렴하죠. 얘 3으로 수렴하고 얘 3이고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로 수렴하고 그러면 여기도 수렴하는 거 맞잖아요. 그럼 얼마로 수렴해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수렴하잖아요. 이 각각을 어떻게 해라? 곱해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해됐을까? 그럼 이거 답이 얼마 나오겠어요? 6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 답은 전체 답은 이거 전체의 값은 6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앞에 붙어있는 숫자는 내가 쓰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쓰기 나름인 거고 거기에 혼란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x제곱으로 돼 있어도 상관없고 x세제곱으로 돼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스타일만 유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스타일만. 이 스타일 유지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하나가 이렇게 바뀌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재미를 느끼면 이게 사람이 더 하고 싶어진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꾼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야, x-a라고 쓰는 게 너무 힘들다. 이거 지워도 되죠? 나중에 영상 보고 다시 뵙겠어. 김소영, 너 벌써부터 흥미를 잃으면 어떡하니? 어?
시작한 지 30분도 안 됐어. 큰일 날 사람이야 저거. 다시 정리하면 f 프라임 a를 이렇게 규정했다는 거잖아. b가 a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간다. 즉 그 b를 x가 a 이렇게 쓰고 변화해 주니까 당연히 분수 형태가 되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됐죠. 그때 이런 거에 저기 꽂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 분모로 돼 있는 요 차이를 델타 x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델타 x. 왜? 여기하고 여기 차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2고 여기가 5다. 그러면 차이가 3이잖아. 어차피 요거 3으로 계산될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의 숫자로 씁시다. 이렇게 된 거야. 하나의 숫자로. 다시 여기가 2이고 여기가 5라고 쳐보세요. 그럼 델타 x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 그러니까 어차피 이 분모가 3으로 계산될 거란 말이에요. 5 빼기 3이니까. 5 빼기 2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걔를 델타 x라고. x끼리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b는 여기가 a면 b는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델타 x라고 써도 된다고. 다시 5라는 숫자는 2 더하기 델타 x 3.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2 더하기 3 5잖아.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리미트. 근데 그 차이가 적어지는 거니까 여기가 b 대신에 x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 빼기 a고 맞습니까? 요게 b였으니까 그대로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해됐습니까? 이거 어차피 똑같이 b예요. b를 a 플러스 델타 x로 바꾼 거니까. 그런데 요 차이가 b가 이쪽으로 다가가니까 이 델타 x가 어디에 가까워지겠어요? 0에 가까워지겠지. 차이가 거의 없어지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로 바뀌냐면 델타 x가 0으로 갑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같은 의미인데.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것도 훌륭한 미분계수의 정의가 돼버린 건데 어떤 사람이 제안을 한 거예요. 이거 어차피 이거 없어지니까 여기가 델타 x로 바뀌겠죠? 분모는 델타 x만 남겠지? 여기 계산하면 델타 x만 남았어. 여기까지 됐어. 델타 x 쓰기가 타자기에서 델타 x 쓰기가 너무 귀찮은데요? 이렇게 될 거야. 이 델타라는 특수 문자를 찾아서 쓰려니까 너무 힘든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델타 x를 뭐로 바꾸어서 쓰기 시작했냐면 h라고 바꿔서 쓰기 시작해요. 델타 x를 h라고. 그러면서 이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리미트 똑같이 델타 x 대신에 h만 들어간 거예요.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f의 a. 얘 역시도 미분계수 정의가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미분계수 정의를 이렇게도 쓸 수 있다.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a 이렇게 써도 된다 라는 거죠. 이러면 미분계수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서 아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잘 봐. 여기 b를 x로 바꾸면서 x가 a를 향해서 갑니다라고 썼죠. 그게 요거죠. 요거. 그런데 x 대신에 나는 x로 쓰기 싫은데요. x 제곱으로 쓸래요. 해도 똑같죠. x 제곱으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델타 x가 h로도 썼고 나는 h로 쓰기 싫은데요. 나는 이거 2h로 쓰고 싶어요. 또는 3h로 쓰고 싶어요. 이런 애들이 생기는 거야. 그럼 내 맘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2h로 바꿨다고 쳐봐. 그럼 이 식이 뭐로 바뀌어? 이렇게 바뀌면 돼. 2h가 0으로 갈 때 2h분의 f의 a 플러스 2h 마이너스 f의 a 이렇게 써도 똑같은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게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또는 리미트 3h가 제로로 갈 때 3h분의 f의 a 플러스 3h 마이너스 f의 a
즉 이름은 붙이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내 얘기가. 그래 뭐만 유지되는데요? 여기가 H면 여기도 H면 여기도 H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2H면 여기도 2H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3H면 여기도 3H면 되는 거라고. 이거는 이름을 바꿔서 붙여놓은 것밖에 없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래서 요걸 또 물어봐. 아까처럼. 요걸 또 물어본다.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뭐냐? 얘인 거야. 2-2번. 아니다. 2-2번. 2-1번 봐. 2-1번. 2-1번. 이거 어디 지우지? 요 까먹으면 안 돼요. 요거만 유지된다는 거 까먹으면 안 돼. 자리가 없어서 지금 저 그림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2-1번 보세요. 다음 함수인데 f'3이라는 값이 2라고 정의를 내려줬어요. 이거는 2다.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이걸 구하래요.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f의 3 플러스 kh 마이너스 f3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값이 얼마냐? 이 값이 6이다. 이때 k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좀 전에 봤듯이 델타 x로 쓰든 h로 쓰든 2h로 쓰든 3h로 쓰든 상관이 없다. 똑같다. 내가 이름 붙이기 나름이야.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KH라고 이름 붙였잖아. KH라고. 얘를 KH라고 이름 붙였잖아.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여기도 KH로 돼 있어야 되고 여기도 KH로 돼 있어야 되잖아.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야.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이름 바꿔놨어. 이름을 H가 아니라 KH로 바꿔놨으니까 이 이름에 따라서 모든 식을 바꾸세요. 이 뜻이라고. 그럼 바꿔볼까요? 여기가 KH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요. K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막 어떻게 돼요?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이해됐어? 이렇게 만들어줬더니 이 식하고 이 식은 이제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뭘 해줘야 돼? 여기다가 곱하기 K를 해줘야 얘랑 약분돼서 원래 식하고 똑같아지겠지. 이러면 되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여기가 K, H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도 이게 바뀌었는데요? 아이 김소연 진짜 안 들을래. 아니 너 어디서 놓쳤다는 거야 지금? 좀 이따 보잖아요. 야 H가 0으로 가면 그러면 KH도 어디로 가요? 얘는 자동으로 0으로 가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이거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딱히 해줄 거는 필요가 없어요. 얘는 그냥 안 해도 이거 KH 안 써도 돼요. 어차피 H가 0으로 가면 KH도 얘가 0으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가지. 중요한 건 여기가 K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짝이 맞춰줘야지. 그럼 여기 K까지 곱해줘서 원래 식하고 똑같이 만들어줬어.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뭐의 정의야? F'3의 정의란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얘가 수렴했으니까 이거랑 각각 곱해주면 여기에 곱하기 K가 될 거고 이걸 계산한 값이 6이라는 얘기가 될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얘가 얼마래요? 얘가 2래요. 그럼 K가 얼마여야 돼? 3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름 바꾸기 연습하는 거예요. 이름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다. B라고 써도 되고 X라고 써도 되고 X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요 차이를 델타 X라고 해서 델타 X라고 써도 되고 H라고 써도 되고 단 이름을 바꿨으면 그 이름이 식 전체에서 일관적으로 유지돼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요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듣고 있는 거야? 얘기를 해 편하게. 지금 처음이잖아. 아직 40분도 안 했어. 아니잖아. 안 듣고 멍 때리고 있잖아 지금. 아예 안 듣고 있는데? 아유.
자 그런데 자 여기 다시 보세요. 이 그림에서 그러면 과연 이렇게 식으로 계산한 오케이 좋아 짧은 범위에서의 기울기를 구했다 치자. 그럼 그 기울기가 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다시 보세요. 넉넉한 간격에서는 이 점과 이 시작점과 이 끝점 사이를 그냥 중간까지 생략하고서 쭉 이어버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요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이 직선의 이 기울기는 우리가 뭐냐면 평균 변화율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의 모습이에요. 그림상으로도 의미를 알아야 되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짧은 순간의 변화율 기현아 여기 봐봐. 짧은 순간의 변화율은 봐봐. 요 점에서 시작해서 요 점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점이 간격을 일부러 넓힌 거라고 했지 실제로는 되게 좁은 간격이라고 그랬어요. 극한이에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사이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순간 변화율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이어 요 두 점을 이어 이렇게 이었어. 두 점을 이었습니다. 요 놈의 기울기가 뭐예요? 순간 변화율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순간 변화율 계산을 아까 계산을 해서 3이니 마이너스 4니 이렇게 계산한 게 요 기울기의 모습이라는 거지. 요 기울기에 해당한다는 거지. 근데 이 기울기가 뭐냐면 이 점에서의 뭐예요? 이 점에서의 이 기울기가 x값 a에서 이런 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접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합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즉 미분값의 그래프에서의 정체는 뭐냐면 이 주인공이 되는 A, 주인공 B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계속해서 주인공을 A로 가정을 해놓고서 지금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이 A라는 주인공, 여기 있는 A, 여기 있는 A, 이 주인공 A,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한다 이거지. 그걸 우리가 미분값이라고 부른다 이거. 내 말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순간 변화율을 계산하는 것은 그래프에서는 이 미분계수는 우리한테 뭐에 해당한다? x 이퀄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다. 이 값을 계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값이다. 계산은 이렇게 하지만 계산을 해놓고 나서 보면 그놈이 보다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한 거다. 실제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평균 변화율하고 순간 변화율의 실제 계산식은 이렇게 될 거고 그걸 계산하고 나면 나한테 그럼 얻어지는 게 뭔데? 얻어지는 건 이거예요. 평균 변화율은 두 점 사이를 그냥 쭉 이어놓은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미분계수는 요 주인공이 되는 점,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하는 셈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관련된 문제도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풀었던 문제 중에서 이제 빈 곳을 찾아서 하나씩 뭐하고 연결됐는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거기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19페이지 대표 문제 한번 볼까요? 차근차근히 이제 웬만한 설명은 다 했으니까 대표 문제 거기 보시면 함수식이 나와 있어요. fx라는 것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얘기는 x값이 0에서부터 2까지 변하는데 그때의 평균 변화율하고 그 다음 또 다른 거 x 이퀄 a에서의 순간 변화율하고 이 둘이 같대요. 이 둘이 같대. 그렇다면 A가 얼마겠는가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평균 변화율 계산은 어떻게 하고 순간 변화율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x값 0일 때의 점하고 x값 2일 때 점을 찾아서 두 개를 갖다 그냥 확 이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x가 0일 때 a값 얼마야? 0 집어넣으면 2죠. 0,2죠. x가 2일 때 점은 2 집어넣으면 4, 6 마이너스 6이네요. 맞죠? 계산 안 틀렸죠? 이 두 점 사이에 기울기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 기울기 계산은 이렇게 되죠. 나중 x 2에서 빼기 0 b-a예요. 아까 얘기했던 b-a. 그 다음 나중 y가 마이너스 6에서 2를 뺀 거죠. 그냥 기울기 계산한 거예요. 직선의 기울기. 자, 그럼 얘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이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4죠. 평균 변화율은 마이너스 4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x값 a에서 순간 변화를 구했을 때 똑같이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니까 순간 변화율은 이렇게 되죠. 뭐 얘도 좋고 얘도 좋고 아무거나 하나 쓰면 되는 거죠. 자, 리미트 x가 a를 향해서 끝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맞습니까? 거기에 x-a분의 f의 x-f의 a다. 여기까지 되죠? 뭐 이걸로 계산이 되죠. 어쨌든 이거 극한값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리미트 x가 a를 향해서 갈 때 x-a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이거에 빼기 a를 집어넣는 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요새 한참 연습하고 있는 그냥 극한값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얘랑 짝이죠. 합차로. 요 놈이랑 요 놈이랑 짝을 이루고 그런 식으로 짝을 이뤄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요거와 마이너스 6의 x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분자가 이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분모는 똑같이 x 마이너스 a 여기도 x 마이너스 a 그리고 거기에 각각 리미트 x가 a로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극한값 계산이에요. 자, 그럼 요 놈은 얘랑 어떻게 돼? 합처럼 0분의 0꼴이잖아요. 0분의 0꼴. 0분의 0꼴은 인수분해한 다음에 약분하기잖아요. 약분하면 뭐 남아요? x 플러스 a 남죠? 근데 거기에 x가 a를 향해서 간다니까 여기는 얼마로 수렴하냐면 2a로 수렴하죠? 이건 빼기인데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여기랑 또 약분되죠? 0분의 0꼴이어서 빼기 6이 되는 거죠? 이게 극한값 계산한 거예요. 이거 요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지? 근데 이걸 계산하고 났더니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된다. 따라서 a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극한값 계산인 거예요. 미분계수가 원래 극한값 계산이에요. 이해됐니? 네, 이건 그냥 뜻 자체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1번 한번 해보세요. 평균 변화율 이게 뭘 뜻하는 건지. 김서영, 집에 가서 이거 동영상 다시 봐. 그리고 마음을 바꿔먹어지 마. 듣기 싫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 아니라고 그래도 너 표정에서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 알아?
아니 니네 이게 계산이 이렇게 오래 걸려? 상윤이 계산했어 이거? 3만 원. 어. 규현이 너 아직도 계산 중? 잘못 줘가지고. 효진이는 어? 3번 나와? 민혁이는 저 3번. 나왔어? 그러면 1-1번하고 똑같은 게 1-2번, 1-3번이거든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여기 1-4번 보세요. 아까 그 미분 값은 그 주인공이 되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랬죠. 그쵸? 그리고 평균 변화율은 그냥 두 점 사이를 딱딱 찍은 다음에 시작과 끝을 찍은 다음에 그냥 쭉 직선으로 이은 거라고 그랬죠. 거기서의 기울기.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1-4번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보시면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y equal x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생기네요. 얘는 y equal fx 그리고 여기가 a 여기가 b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는 0이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요만큼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수 fx는 x가 0보다 큰 상태에서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는 뭐야? 미분 값의 계산은 극한 값의 계산이니까 극한 값이 존재한다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즉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 뭐 이런 얘기죠. 어쨌든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을 때 다음 보기에서 맞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는 건데 이 보기를 해석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요게 맞냐라고 하는데 이것만 딱 보면 우리가 이런 거 갖고서 미리 연습하지 않으면 이거 뭐 어쩌라는 건데?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 x값분의 이거의 y값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y값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fa 그 다음 여기가 f의 b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이 길이분의 이 길이 y값이니까 그거랑 이 길이분의 이 길이 두 개의 y값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내가 알 게 뭐야? 이거 정확하게 숫자가 얼마인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이거 값을 어떻게 계산하겠어? 그래서 얘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거야. 발상의 전환. 무슨 말이냐? 이렇게 분수로 돼 있다는 뜻은 이런 식의 계산을 했다는 거거든. 무슨 계산을 했다는 거야? 기울기 계산을 했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는 애가 있는 거지. 그 안 보이는 애가 뭐냐? 여기 지금 둘 다 0,0을 지난다는 거에 주목해야 돼요. 0,0을 지난다고 생각하면 여기 0,0은 x도 0이고 y도 0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의 0은 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실제로 안 보이죠. 그래서 얘를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의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a 빼기 0분의 f의 a 빼기 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얘의 의미가 뭐냐면 0,0에서부터 a, fa까지의 평균 기울기를 계산하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 계산. 두 점 사이.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즉,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요 빨간색 점과 요 점 사이에 기울기를 계산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왜 내 눈에 이렇게 보이냐? 여기 0이어서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같은 원리로 얘 역시 b-0분의 f의 b-0이라고 생각하면 이번에는 0,0에서부터 b, fb까지의 기울기를 계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죠. 요 점이고요.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렇게 이은 거죠. 그쵸? 그게 아까 내가 평균 변화율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 얘기는 뭐야? 요거 값하고 이거의 기울기 값하고 이거의 기울기 값 둘 중에서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얘 이쪽이 더 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기울기 이쪽이 더 크잖아요.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얘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나누기가 보이면 앞으로 수식에서 나누기가 보이면 이거 기울기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기울기. 근데 왜 내 눈에 하나밖에 안 보이냐? 나머지 하나가 모여서 0,0이야.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연습을 해봐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리고 니은은 그냥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이게 대놓고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뭐야? 그냥 얘야 얘. 이렇게 생긴 거야. 두 점 사이를 확 이은 거야. 이거의 기울기가 1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기울기 얘가 1인지 얼마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했을 때 기준이 되는 게 있죠. 얘의 기울기가 1이잖아요. 요 생긴 기울기가 1이에요. 그러면 기울기 1이 커요? 얘가 커요? 1이 크죠? 얘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이렇게 돼요. 이해됐습니까? 네, 있을 건 다 있어요 여기. 그 다음 디귿 F 프라임 A하고 F 프라임 B 중에서 A 쪽이 더 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F 프라임 A나 F 프라임 B의 정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죠. 그 접선의 기울기. 접선이라는 거는 거기를 스치듯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자, A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여기를 스치듯이 지나가는 직선을 그려야 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 접선. 그 다음 이쪽 접선. 반대편 접선. B. 여기를 스치듯이 지나가는 거.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됐죠? 자, 초록색하고 주황색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 보여요? 초록색이 더 커 보이죠? 초록색이 더 큰 거 맞네요. 이렇게 푸는 거죠. 그림으로. 그 다음 F 프라임 A는 1보다 크냐?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초록색 접선의 기울기 흰색이 기준이 되는 y 꼴 x하고 두 개의 기울기를 비교하라 이거잖아요. 그쵸? 누가 더 커 보여요? 흰색이 더 커 보이죠? 더 위로서 이렇게 쏟았잖아요. 이거 틀렸죠? 기울기 어때? 간단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나눗셈은 앞으로 이게 기울기란 말이에요. 변화율. 그런데 식이 하나만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되는데 하나만 덩그러니 보인다? 뭘 의심하라? 0이어서 안 보인다. 0,0. 그걸 이제 교훈을 주는 문제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아까 그거 그 2-1번 K 붙여서 왜 내가 여기가 H로 써도 되지만 H제곱으로 써도 되고 3H로 써도 되고 뭐 이거 얘기했었죠. 내가 이름 붙이기 나름이라. 그쵸?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아까는 2-1번 풀었죠? 그 위에 이제 대표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fx는 다항 함수고 극한값 하나를 줬어요. 리미트 x가 2를 향해서 가는데 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f의 x 마이너스 2인데 얘가 3으로 수렴을 했더라. 그때 뭐를 구하냐면 f의 1분의 f 프라임 1의 값을 구하세요. 아주 전형적인 이제 이쪽 파트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극한 요 식을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배운 겁니다. 극한에서. 자, 하나씩 따져볼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극한값이 수렴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요새 우리 한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x가 1을 향해서 갑니다. 그럼 분모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이런 것부터 따져야 돼요. 그런데 수렴을 했다는 얘기는 분자가 어디로 간다? 0, 0분의 0이어서 수렴 가능한 거다. 그렇다면 f에다가 여기다 2를 넣었을 때 이 값이 0이 된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f의 1은 얼마다? 2다. 여기 벌써 나왔네. 2다. f의 1. 0분의 0꼴 수렴하는 거 갖고 벌써 그냥 첫 번째 값을 계산해 버렸네.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f의 1이 2다? 근데 다시 식을 봤더니 fx-2라고 써있단 말이지, 분자가. 근데 나한테 물어보는 건 미분을 물어보고 있다고. 그럼 미분은 원래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라는 걸 떠올려야 되죠. 이 식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러면 요 2 대신에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f의 1이라고 써도 되죠? 왜? 2랑 f의 1은 똑같은 거니까. 요런 스킬 하나를 딱 해주고 그 다음 여기는 합차로 되는 거니까 x 빼기 1 먼저 써주고 나중에 x 플러스 1 이렇게 분리해도 되죠? 어차피 식은 똑같죠? 이 상태에서 뭐가 있어요? 리미트 x가 1을 향해서 갑니다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극한으로 돌아와서 얘 수렴 하나 생각해봐야지. 얘 수렴 하나? 네. 이거 미분계수 값이어서 얘 수렴합니다. 얼마로 수렴합니까? f'1로 수렴합니다.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죠. 얘는 수렴 하나? 네. 수렴합니다. 왜? 분모가 0 되는 게 아니니까. 1 집어넣으면 얘는 2분의 1로 수렴합니다. 그럼 얘도 수렴이면 각각의 수렴 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곱하기로 계산했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얼마 나온다? 3이 나오더라. 맞아요? 따라서 f'1은 얼마여야 돼요? 6이어야 되죠. 얘는 6이어야 되죠. 전체 값이 3이 되는 거예요. 해볼만 하지? 네. 우리 함수의 극한 배웠기 때문에 이거 다 계산 가능합니다. 어차피 미분 계산은 그냥 극한 계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까요? 2-2번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h니 델타 x니 이런 부칙이 나름이라고 했어요. 이 스타일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2-2번 여러분들 손을 한번 해보세요. (2-2번) 민혁이 이거 지우지 말까? 2-2요? 예, 그 옆에 대표 문제 오른쪽 옆에 2-2. 음.
fx가 3이면 y가 2라는 뜻이잖아. f3이 2다. 얘가 f3이다. 이거. 응? 같이 풀어봐. 이거 그냥 식 다른 요 식을 다양하게 다루는 것밖에 없어. 아직 이거가 잘 안 되는 건 뭐가 안 되는 거냐면 함수의 극한을 아직 잘 다루지 못한다는 거야. 사실. 자, y = fx라는 함수 위의 점이 있는데 그게 3,2다. 그리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다. 그렇다면 이 값을 구하라. 자, 각각의 멘트를 해석을 해볼게요. 민혁 여기 봐. 자, 요놈의 해석 간단합니다. f의 3이면 그 값이 2다. 그러니까 이게 얘가 f3과 같다. 그 뜻이에요. 2가 f3이다. 여기까지 했죠? 두 번째 해석. 예. f'3이 2다죠. 왜?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 값이라고 했잖아요. 미분계수 값이 곧 접선의 기울기고. 됐죠? 자, 그러면 이 식은 5하고 유사하게 생겼어요. 미분계수 구하는 것하고 유사하게 생겼는데 여기 봐. 요 h를 h라고 쓰지 않고 뭐로 바꾼 거예요? 마이너스 2h로 바꾼 거예요. 얘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걸로 따라주면 되는 거죠. 이름을 바꾼 것 뿐이니까 f에 3 더하기 마이너스 2h로 바꾼 거란 말이지. 빼기 그 다음에 여기 f3이고. 됐어? 그러면 h를 마이너스 2h로 바꿨으니까 여기 나도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2h로 써줘야지. 짝을 맞춰줘야지. 이름을 바꿨으니까. 그리고 리미트 여기도 마이너스 2h가 0 이렇게 가는데 h가 0으로 가면 얘도 0으로 가는 거니까 굳이 얘는 상관이 없고. 됐어요? 그 상태에서 여기 갑자기 마이너스 2가 등장했으니까 여기다 뭐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2 곱해줘야죠. 이걸 해줘야지.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잖아. KH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극한을 계산하는 거니까 얘 수렴하나? 수렴하지. 얘 정체가 뭔데? 이렇게 쓰면 f'3이잖아. 얘 정체가. 얘는 수렴하나? 수렴하잖아. 그냥 상수함수잖아. 얘는 어디로 수렴해? 마이너스 2도. 그 두 개 곱했잖아. 그랬더니 얼마래? 얘 얼마라고 그랬지? 2라고 그랬잖아요. 2? 얘 2라고 그랬잖아요. 2? 얘 2예요. 그러니까 얘 얼마예요? 마이너스 4. 그냥 함수 극한까지 계산하는 거야. 짝 맞춰서 이름을 바꾸고. 이해돼요? 별거 아니에요. 요 별거 아닌 게 너무 쉽잖아요. 이제 조금만 한 두세 개 연습하면 이게 쉽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요 문제를 살짝 꼬은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나랑 이제 풀고 좀 쉴 거예요. 요게 이제 계속 아까 KH도 나왔고 지금 마이너스 2H도 나왔잖아. 그래서 요게 한 두세 개 정도 연습하면 애들이 다 풀어. 이제는. 그래서 실제 학교 시험 문제는 이걸 애들이 너무 잘 풀기 때문에 조금 꼬아놓은 걸래. 그게 뭐냐? 지금 전부 다 이식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별거 안 하고 있어 지금. 식 하나 배운 거예요. 2-4번으로 시험 문제를 내요. 네, 조금 꼬아놨어. 2-4번. fx는 다항함수고 이런 거 주는 이유도 있어. 그다음
요 값을 구하라. 자, fx가 다음 함수인데 요런 힌트를 줄 테니 요 값을 계산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요거 봤더니 뭐 3 플러스 h 막 h 등장하는 거 보니까 이거 미분하고 매우 관련이 있겠구나 이 정도는 떠오르죠. 문제는 얘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고 일단 얘는 좀 이따 놔두고 얘부터 해결을 해볼까요? 미분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미분하게 비슷하게 생겼지 미분하고 똑같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뭐가 없냐면 이 식에서는 요 식이잖아요. 요 식. 요게 3 플러스 h잖아요. 그 뭐가 있어야 됩니까? F3이 있어야 돼요. 짝이 맞으려면. 그쵸? 근데 여기 지금 있어 없어? 없지. 없으면 어떻게? 일단 만들어. 내가 함수 극한에서 강조한 게 뭐야? 일단 저지르고 보라고. 나중에 뒷수습하고. 오케이? 저지르고 볼까요? 이렇게. 뭐가 지금 없다고요? 마이너스 F3이 없어요. 만들면 돼요. 됐습니까? 일단 저질렀죠? 그럼 수습을 해야지. 이렇게. 아니 이게 뭐가 달라지는데? 아 달라져. 좀만 기다려. 이렇게 됐지 식이. 요거 저지른 거 다 해? 요거 없어서 만들고 쓸데없는 거 띄워줬으니까 뒷수습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뭐? 어? 네, 여기 3 때문에요. 요게 요거잖아요. 요거. 그거 F3이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미분계수 계산하려고. 여기까지 했지?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이렇게 반 딱 잘라서 이렇게 분리해. 보이세요? 요 반 딱 잘라서 하나는 요쪽 내가 완성한 거. 일단 저지른 거. 완성됐잖아. 여기 이제 떨거지 남은 거. 여기가 됐지. 근데 얘 뒷수습 해야지. 근데 얘도 가만 보니까 뭐랑 비슷해? 미분계수 정의하고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 근데 뭐가 문제야?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인 게 문제잖아. 그럼 뭐 하면 돼? 마이너스 묶으면 돼. 마이너스 묶고. 여기 마이너스로 만들어주고 여기 마이너스로 계산해주면 돼. 여기까지 됐지? 그럼 미분계수 비스쿠리하게 만들어졌잖아. 근데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내가 친 사고를 더 뒷수습을 해야 돼. 뭐가 문제야 이제는? 마이너스 h네? 플러스 h가 아니라? 아 마이너스 2h네? 아 잠깐 마이너스 2h였어. 잠깐 마이너스 2h였어. 여기까지 됐죠?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2h죠? 아까 kh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이제 또 저질러야지 2를. 여기다가 뭐라고 써요? 마이너스 2라고.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써요? 곱하기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회피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요만큼 극한값 이거 뭐예요? F 프라임 3이에요. 맞습니까? 또 요만큼 뭐예요? F 프라임 3이에요. 맞죠?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2 곱해져 있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랑 하면 뭐예요?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따라서 이 전체식은 얼마예요?
3 곱하기 f 프라임 3이. 나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뭘 갖고 찾아내라고? 이 새끼 갖고 찾아내라.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찾아야지 하라는데 어쩔 수 없지.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식을 들어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가 극한을 계산할 때 평상시에 했던 계산하고 매우 문제가 되는 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뭐가 제일 껄쩍지근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응? 얘 아니에요? 얘? x 플러스 2? 왜냐하면 우리가 극한 계산할 때 이게 fx 뭐 이런 식으로 깔끔해야 되거든. 안 깔끔한 게 문제인 거지. 그렇잖아. 우리 극한 계산할 때 왜 이런 거 있었잖아. f에 뭐 t 플러스 1분의 뭐 2t 마이너스 1 뭐 이딴 말야 안 깔끔하잖아. 그치? 이거 하나로 뭔가 예쁘게 이렇게 다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x 플러스 2가 깔끔하지 않으니까 얘 t로 놓자 이거야. 깔끔하게. 걸리적거리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겠니? ft로 일단 바뀌어. 맞죠?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t를 바꿨으니까 모든 x는 이거에 따라서 모든 x는 뭐라고 바꿔야 돼? t-2라고 바꿔야 돼. 이해됐죠?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빼기 5고 여기가 x가 t-2에 빼기 1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x가 1로 간다는 건 t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3으로 가겠죠. 그래서 t가 3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거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여기 마이너스 얼마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t가 3으로 가요? 그러면 얘가 수렴을 했다는 얘기잖아. 수렴을 했다는 거잖아. 그럼 얘는 0이고 그럼 얘도 0이라는 얘기잖아. F3이 5인가? 생각해봐야지. F3 맞네? F3 5네? 그러면 얘가 0분의 얘도 0으로 갔고 그럼 얘도 0으로 가야 되니까 따라서 F3은 5라는 얘기잖아. 따라서 5를 뭐로 바꿀 수 있다? F3으로 바꿀 수 있다. 아까랑 똑같이. 그럼 이 식은 이거다. 맞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얘가 뭐예요 이게? 일로 와보세요. 이거 이름 바꾸기 나름이라고 했죠? x를 t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거? x를 다 t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a는 3인 거고. 그럼 얘 뭐예요 이게 정체가? 이 정체가 뭐예요? f 프라임 3이다 이거야 얘가. 그런데 그 f 프라임 3이 얼마라고 얘기하는 거야? 1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여기 1 얘기해주고 있잖아. f 프라임 3이 1이래 결과적으로. 아 얘가 1이라고? 그럼 얘는 얼마야? 3이지. 이해?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습니까? 네, 요게 이제 학교에서 주로 내는 시험 스타일이에요. 좀 어렵잖아. 좀 아니, 어렵다기보다 좀 뭐지? 이것도 막 이게 막 여러 번 해줘야 되고, 좀 복잡하잖아. 오케이? 그래서 요런 거 시험에 내긴 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그 이후에 숙제는 오늘 진도 나가면 이 앞에 있는 문제는 대부분 지금처럼 웬만하면 내가 같이 풀어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풀게 시키든지 수업 시간 안에.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3시에 남아서 뭘 하면 되냐면 기출 예상, 실전 문제로 마무리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네, 여기를 풀면 되는 거예요. 풀다가 안 풀리면 나한테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도함수까지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